전투기의 성능을 말할 때 대부분은 스텔스 형상, 엔진 추력, 레이더 성능 같은 기체 스펙에만 시선이 꽂히지만 최근 사건들과 해외 평가를 따라가다 보면 진짜 전투력의 절반은 조종사 장비에서 갈린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조종사 장비가 미국을 뛰어넘어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고 있다는 상황을 재조명해 보았습니다. 조종사 장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F-35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전투기를 타고도 조종사들은 헬멧 하나 때문에 임무 효율이 떨어지고 기동 과정에서 멀미, 두통, 영상 품질 저하까지 겪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실제로 미 해군 보고서에는 헬멧 정렬에 하루가 날아갔다는 조종사 코멘트가 남아있을 정도였습니다. 스텔스가 아무리 뛰어나도 조종사가 제대로 보지 못하면 전투는 시작조차 되지 않는다는 걸 미국이 몸소 증명한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KF-21 보람의 헬멧 개발 방향은 국제 방산계에서도 꽤 의미 있는 접근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직 초기 검증 단계이긴 하지만 한국이 선택한 전략은 단순합니다. 화려한 기능보다 조종사가 실제로 원하는 가벼움, 안정성, 저지연을 최우선으로 잡은 것이죠. 최근 개발진 인터뷰에서도 정보를 많이 쏟아붓는 장비가 아니라 조종사가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만든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 실전 중심 설계가 F-35 헬멧과 가장 명확하게 대비되는 지점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영상 지연 최소화 기술입니다. 국내 항공 SW팀은 센서 융합 알고리즘을 아예 새로 짜서 조종사 시선이 회전할 때 20ms 이내에 화면이 따라오는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F-35 초기형 헬멧이 기록했던 40에서 60ms보다 2배 이상 빠른 반응 속도입니다. 반응 속도가 빨라지면 고기동 상황에서도 표적이 흔들리지 않고 야간 임무나 근접전에서 조종사의 피로도가 크게 줄어듭니다. 여기에 헬멧 무게까지 2.1kg대 목표로 잡으면서 목, 허리 부상 위험도 과감히 줄였습니다. F-35 헬멧이 무겁다는 지적이 계속된 걸 정면으로 겨냥한 설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한국형 헬멧이 단순히 HUD를 대체하는 도구가 아니라 KF-21 전체 전투체계와 연결된 확장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방위산업 연구자료에 따르면 KF-21 헬멧은 광각 HMD 기반으로 IRST 표적 탐지, 지상 식별, 무인기 연동 정보까지 한 화면에서 통합 처리하는 기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조종사의 손동작을 최소화하면서도 보고 판단하고 조준해서 쏘는 흐름을 가장 단순한 한 동작으로 축소하는 기술적 진화를 노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한 장비 개선이 아니라 전투 개념 자체를 재정의하는 수준의 접근입니다. F-35 헬멧이 잦은 오작동과 피로도 문제로 전 세계 조종사들을 괴롭히고 있을 때 정작 가장 예상 밖의 곳에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KF-21 헬멧 기술이 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 게임 체인저라는 평가를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국이 십수년간 해결하지 못한 오류와 지연 문제를 한국이 단 한 세대 만에 극복했다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유럽 공군 포럼에서는 한국이 우리 모두를 추월했다는 반응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한국산 헬멧의 반응 속도와 영상 안정성이 센서 시야 동기화가 사실상 지연 없는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은 지점입니다. 이는 미국이 블록 개량을 거듭해도 완전 해결하지 못한 난제였습니다. KF-21 헬멧의 진짜 강점은 과도한 기능 욕심 대신 전투 임무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만 골라 정밀하게 다듬었다는 점입니다. 영상 모듈을 최대한 경량화하고 조종사 머리 회전에 따른 영상 흔들림 보정을 구조적으로 줄여 조종사가 정보 과부하 없이 전장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서방권 장비들은 복잡한 데이터 패킷과 연산 과정 때문에 지연이 누적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한국은 데이터 처리를 최대한 단순화하고 필수 정보만 빠르게 전달하는 구조를 택했습니다. 이 선택이 조준 사격 연동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정비 측면에서도 한국의 접근은 완전히 다른 방향을 향했습니다. F-35 헬멧은 구조가 지나치게 복잡해 정렬 과정만 반나절이 걸렸다는 보고까지 있었는데 KF-21은 설계 초기 단계부터 정비 절차를 분리해 교체 모듈화하고 조종사마다 달라지는 핏 조정도 간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운용부대 입장에서는 출격 준비 시간을 통째로 줄여주는 장비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장에서 일부는 생존율을 결정하는 요소인데 한국은 그 시간을 깎아내는 방향으로 기술을 설계한 셈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게 아직 완성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블록 2, 블록 3로 갈수록 내부 무장창, 신형 A사 레이더, 하부 IRST 등 더 많은 고급 센서가 KF-21에 들어갈 예정인데 헬멧이 통합해야 할 정보량은 지금보다 훨씬 많아질 것입니다. 그런데도 개발진은 이를 이미 고려해 확장성을 열어뒀습니다.
장거리 표적 추적 데이터가 헬멧 시야에 바로 나타나고 조종사가 고개만 돌려도 실시간으로 원거리 표적을 포착하는 구조가 가능해지는 거죠. 향후 국산 엔진이 올라가고 체계 통합이 본격화되면 헬멧 역시 한국형 전투체계와 완전히 일체화된 단계로 진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해외 분석가들이 지금 한국을 두고 10년 기술 격차를 한 번에 메운 나라, 전투기 개발의 후발주자가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세운 국가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KF-21의 헬멧은 단순 장비가 아니라 한국이 전투기 기술 패러다임을 따라가는 나라에서 끌어가는 나라로 넘어가는 상징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KF-21 헬멧이 해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건 단순한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현역 조종사들과 공군 관계자들이 직접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더 특별했습니다. 유럽의 한 전투기 조종사는 우리가 쓰는 HMD보다 반응 속도가 2단계는 빠르다며 한국이 실전 기준을 너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평가했고, 중동 지역 조종사 포럼에서는 만약 헬멧 성능이 제원대로만 나온다면 KF-21은 단순 4.5세대가 아니라 전장 정보 처리 능력에서 거의 5세대에 근접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심지어 호주와 이탈리아 조종사 패널에서는 F-35 헬멧의 고질적 문제를 한국이 먼저 해결할 줄은 몰랐다며 노골적으로 부러움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유럽은 이번 기술을 상당히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헬멧 기술은 스텔스보다 은밀하고 레이더보다 민감한 분야인데 한국이 이 영역에서 갑자기 치고 올라왔다는 건 운용자 중심 설계라는 유럽의 전통 강점이 더 이상 우위가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영국과 이스라엘은 이미 내부 보고서에서 한국 HMD의 지연값과 안정성 수치는 현 세대 장비를 위협한다며 기술 동향 분석 비중을 높이고 있고, 독일 공군 분석팀은 아예 한국이 2030년대 헬멧 표준을 선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도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미 공군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가장 놀란 부분은 한국이 단기간에 이 정도 수준의 센서 융합을 구현했다는 대목이었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는 F-35 헬멧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년 이상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한국은 첫 국산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바로 핵심 문제를 정면으로 찔러 해결책을 제시했으니 충격이 클 수밖에 없죠. 한 미군 기술고문단 관계자가 한국이 10년 기술 격차를 한 번에 따라잡을 줄은 예상 못했다고 언급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특히 미국은 한국의 접근 방식, 복잡한 시스템을 단순화해 안정성을 높이는 방식이 앞으로 전투기 인터페이스 시장의 표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더 위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야는 기술보다 조종사 운용 체계에 대한 철학이 승부를 가르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유럽이 복잡한 기능 집약형 장비를 추구하는 사이, 한국은 조종사가 실제로 필요한 정보만 즉각적으로 제공하는 장비를 개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해외 공군들은 이 접근이 더 현실적이고 더 실전적이라는 걸 눈으로 확인해버린 겁니다. 결국 한국은 세계 최강국들이 놓치고 있던 틈을 정확히 파고들며 단 한 세대 만에 전투기 인터페이스 기술의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온 상황입니다. 지금 해외에서 나오는 말이 아주 상징적입니다. 기체는 이미 따라잡혔고 이제 한국은 조종사의 시야까지 따라잡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KF-21 헬멧 기술이 해외에서 화제를 모으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장비가 단순히 현재 성능에 머무르지 않고 AI 기반 조종사 보조 체계와 결합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됐다는 점입니다. 미래 전투는 단순한 조종 능력의 싸움이 아니라 인간과 기계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정보를 나누고 결합하는가가 핵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HMD는 이 지점에서 강력한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향후 KF-21 블록 3 단계에서 AI 조종 보조 기능이 본격 탑재되면 조종사는 헬멧을 통해 적 동향 예측, 조준 보정, 회피 기동 제한, 연료 추력 최적화 안내 같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즉, 조종사는 더 이상 수많은 정보를 인간 두뇌로 직접 처리할 필요가 없고 AI가 정리한 전투 상황을 한 번에 시야로 받아들이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이는 조종사의 오판 가능성을 크게 줄이고 순식간에 바뀌는 공중전 환경에서도 대응 속도를 극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가 본격화되면 한 명의 조종사가 헬멧을 통해 여러 대의 무인기에게 임무를 분배하고 표적 정보를 공유하며 공격 타이밍을 조율하는 구조도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는 별도의 콘솔이나 외부 디스플레이를 활용해야 했던 정보들을 한국형 HMD는 조종사 시야 안에서 통합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결국 한국의 헬멧 기술은 조종사의 두뇌를 확장하는 장비라는 평가가 과장이 아니라 미래 공중전의 실제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적 기반 때문에 수출 시장에서도 다른 국가들이 느끼는 분위기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현실적 위협에 가깝습니다. 많은 신흥 공군들은 KF-21을 보며 가격 대비 성능을 넘어
전투기 생태계 전체를 통합해 제공할 수 있는 국가로 한국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미국, 유럽이 독점하던 전투기 인터페이스 기술 시장에 한국이 뛰어든 것 자체가 충격인데 그 기술력까지 검증되기 시작하니 경쟁국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미국 입장에서는 특히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헬멧, 센서, 전투 관리 SW 같은 핵심 장비들은 보통 기체보다 훨씬 높은 마진을 남기는 분야인데 한국이 이 시장을 잠식하면 미국의 FMS 생태계에 직접적인 타격이 들어갑니다. 유럽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타이푼 라팔 운용국들은 개량 비용 부담이 큰 편인데 한국이 더 저렴하고 성능 높은 차세대 조종사 장비를 내놓는다면 기존 기체를 쓰는 국가들이 한국 장비로 갈아타는 상황도 실제로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에게는 이 모든 흐름이 막대한 기회입니다. 전투기 시장은 단순히 기체 판매로 끝나지 않고 30에서 40년 동안 계속되는 정비 부품 개량 시장이 핵심인데 HMD와 같은 조종사 인터페이스 장비는 그 중심에 있습니다. 한국이 여기서 독자 체계를 확고히 하면 KF-21이 수출될 때 한국형 헬멧, 한국형 센서, 한국형 소프트웨어까지 패키지로 묶여나가게 됩니다. 이건 단순 기체 수출이 아니라 전투 플랫폼 전체를 한국 표준으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많은 국가가 지금 이걸 새로운 선택지로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독점 시장이 무너지고 한국이 차세대 전투기 생태계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솔솔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AI 보조 체계와 한국형 HMD가 결합하는 순간 한국은 단순한 전투기 제조국이 아닌 미래 공중전 패러다임을 설계하는 국가로 완전히 자리매김하게 됩니다.